이수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현장에서 계시면서요, 20년 가까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 계셨는데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가장 큰 변화는요, 사실 20년 전이랑 또 우리가 10년 전이랑 현재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20년 전에는 어떤 그 영어라는 것이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정도, 또 한 10년 정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공교육이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 또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 초등학생도 이제는 좀 늦다. 2학년이면 시작할 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빨리 뭔가 그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 됐을 때 시작하자 해서 연령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영어 태교까지 나올 만큼 굉장히 그 단계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선생님이 쓰신 영어 몰입교육 11세의 끝내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네. 그 영어 몰입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어 몰입 교육은 이중언어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말과 또 이제 그 외국어란 말도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교육이 이중언어 교육인데, 사실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그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사회적인 거, 모든 그런 것들을 영어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것조차도 아이가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영어 몰입 교육 환경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요, 영어 몰입 교육은 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어 몰입 교육을 시작하는 그 시점은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아이가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뭐 2돌 지나고 아니면 첫 돌 지나고 그럴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 아이가 이제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시기의 어떤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영어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시기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몰입 교육의 그 시작은 사실은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 아이의 그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시점을 따지면 요즘은 일반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 한 만 4, 5세 정도 지나면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꼭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드리는 거니까 보통 한 4, 5세 정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밑작으로 7세 정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책 내용을 보니까요. 네. 제목에서와 같이 몰입교육은 11세에 끝내라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1세에 끝내라라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어떤 그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떤 그러니까 뭐 영어 몰입 교육 자체가 이중언어 교육이다 보니까 이중언어 교육은 사실 아이가 말문이 트는 그 시기 때 그래서 내 나라 말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연령이 사실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것이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잘 분간도 제대로 못할 때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두 가지의 언어가 내 나라 말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어떤 시기적으로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칠 수 있을 때, 그때가 저희가 만 3세 이전이라고 따집니다. 저희 언어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만 3세 이전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꾸준히 어떤 그 영어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아이가 거기에 재미나게 영어에 어떤 몰입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뭔가 좀 배워지네? 라는 그런 이제 배움에 대한 걸 깨달을 때가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빠른 아이들은 7세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할 때는 최소한 저희가 3년에서 4년을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세에 끝내라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 다른 학과 가지고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바빠지는 시기에 2학년이면 아이가 좀 시간이 많이 날 때, 또 많이 환경적으로 또 많이 어떤 게 우리가 그 인풋을 해주라라는 의미에서 11세에 끝나라는 얘기지, 굳이 꼭 우리 아이가 11세에 꼭 끝내야 된다. 우리 아이는 너무 늦었네. 이렇게 사실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 때까지 늦게 되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생님께서는 책에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 활용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우리가 보통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묶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 묶고 듣기와 말하기를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듣기와 말하기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아이가 말문이 트는 그 시기 때부터 사실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제 아이들 유아원에 가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영어 뭐 동요도 배우고 한국 동요도 많이 배우고 율동이랑 같이 배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말하기, 듣기를 많이 아이들한테 또 한국적인 그 어휘도 제대로 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끔 전달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것도 듣기와 말하기는 사실 영어 동요를 많이 들려줘서 아이가 노래를 부르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아주 일찍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기와 우리가 그 읽기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쓰기라는 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이가 카피가 있겠죠. 따라 쓰는 경우. 그럼 읽기 같은 경우도 결국엔 뭐냐면은 그냥 문자 조합이 되어져서 내가 읽을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단지 reading 또 하나는 reading을 하고서 그 말이 무엇인지 comprehension 이해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통 한글을 떼는 그 시점 때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른 아이는 두 돌도 되기 전에 파닉스가 조합이 다 끝나서 뭐 영어로 책을 줄줄 읽는다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단지 그 아이가 책 문자를 읽을 뿐이지 그 문자를 읽은 거에 대해서 100%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기라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그런 시기를 엄마가 잘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읽기 쓰기는 아무래도 그 손이 아이가 어떤 근육, 손 근육이 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시기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만 4세, 5세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읽기 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그 성향이나 또 아이의 그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다는 걸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주시고 그거에 앞서 먼저 그 듣기와 우리가 말하기에 좀 더 교육을 집중을 해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것이 자극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기와 쓰기를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되게 임팩트한 그런 교육이 될 겁니다. 엄마표 홈스쿨링 성공을 위한 10가지 교육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올바른 교육 방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하우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10가지 지침서 중에서 제가 사실은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라. 또 하나는 남을 시기하지 말라. 두 가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도 같은데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예요. 3살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고 4살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 내 아이는 지금 5살인데 영어를 너무 못해. 그럴 때는 그러면 그 옆집의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을까라고 일단 쟤는 왜 저래? 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 정도까지 왔나 어떤 그 방법의 노하우를 그 엄마한테 전수를 받던가 이래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오든가 해서 내 아이한테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죠. 근데 옆집 아이는 사실은 3, 4살밖에 안 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내 아이는 5살인데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할까?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령에 대한 비교 또 그 아이는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내 아이는 5살이나 됐는데 왜 못할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정말 잘한다면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방법으로 내가 전수를 받고 또 내 아이는 내 아이 자체 내에서 그대로 내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능력을 그만큼 정도까지만 엄마가 인정하고 난 다음에 뭔가 영어 교육을 시작을 한다면 두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입교육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딱딱하고 네. 어려운 내용인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성공을 위한 지름길, 노하우를 총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총 정리를 하자면 영어 교육은 이제 비단 그 아이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도 함께 아이가 그 이제 뭔가를 배울 때 그 교육에 참여를 해줘야 되고 그럼 엄마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빠도 모두 함께 참여가 되어줘야 되겠죠. 즉 영어 공부라는 자체는 아이 개개인의 공부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떤 패밀리 스터디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사실은 엄마가 이 부모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어떤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대치에 넘어서서 또 아이가 그걸 따라와주지 못하면 엄마도 스트레스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다 보면 아이한테 괜한 짜증을 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뭔가 그 돌을 닦는 마음으로 사실 뭔가 좀 이렇게 자중하고 또 내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함께 어떤 영어 교육을 이끌어 주신다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운 정말 영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어 교육 꼭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